자, 5과목 61번 들어갑니다. 자, 운수사업법률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별표 하나 하시고. 자, 1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미터기 장착해가지고 마치 택시처럼 운행해서는 안 되겠죠. 2번 읽어보시고요. 3번 야, 진짜 치사한 건데 해설 보시면 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5톤 이하 조금 작은 화물자동차 애들이죠. 얘는 주차장 별도 차고지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어차피 작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라는 거고 엄청 크면은 뭐 딴 데다 조금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제 예외 규정을 좀 둘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1.5톤 이하인 애들은 무조건 해당하는 시설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은 틀렸죠. 4,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참 이 규칙에서 출제하는 게 옳은 현상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 맞는 선지예요. 62번 빈칸 운송사업자는 위스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항상 갑이고 위스탁 계약자가 항상 을인 걸로 우리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스탁 차주,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죠. 위스탁 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중복해서 2회 이상 통지해야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2. 정답은 2번이죠. 자, 63번. 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해설 보시면 자, 운송주선 사업은 언제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느냐? 1호, 2호, 9호. 1호, 2호, 9호에는 볼 거 없이 무조건 취소 사유들만 가져왔는데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거짓 부정은 늘 무조건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정지를 한번 받았는데 얘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업 정지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얘는 이제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는 없죠. 보시면 정답 뭐예요? 니은과 디귿이네. 그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고려해보는 거죠. 뭐 정지를 택할 수도 있고 허가 기준이 어떤 걸 충족하지 못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니은 디귿은 볼 거 없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요건 충족하면 취소해야 된다로 가는 거죠. 정답은 4번. 64번 운송 가맹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운송 가맹 사업자는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해야 된다. 원래 주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상주해서 영업하려고 한다면 허가 받아라.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허가 받으면 니네들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도 상주해서 영업 가능하게 해주겠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에 동그라미 2바퀴. 2번 3번은 읽어보시고 들이미는 선지고 그냥. 4번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면 가맹사업자한테 구조 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정도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 정도는 돼야 돼요. 이 급이. 개선명령 하라고 하면 이 가맹사업자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운송시설 개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뭐랄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뭔데 내 사업하는데 자꾸 그 시설 막 개선하려고 하고 돈 들고 당신이 돈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할 텐데 국토부 장관급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하라는데 어떻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급이 좀 높은 사람이 개선명령 해주는 거예요. 5번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 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자, 신고 대상이라는 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5번 적재물 배상보험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 얘가 이제 또 뭐 늘 출제되는 애들이죠. 자, 1번 자,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 중 피견인 자동차 이 앞에 트랙터가 있고 여기 트레일러가 있는 트레일러 차량 중에 여기 끌려다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이 트랙터가 실제로 동력이 있는 애고 트레일러는 뭐예요? 그냥 얘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냥 뒤에 이제 짐 실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견인 자동차는 적재물 배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가입 안 해야 돼. 1번 틀렸고요. 2번 자, 2, 3을 취급하는 운송주선 사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이죠. 2, 3 화물은 화물 아니에요? 얘도 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켜야 되겠죠. 자, 3번하고 5번 묶어서 해설 보시면 3번 선지와 5번 묶어서
자,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고 건당 요 2천만 원. 요건 시험에 지금 등장하지 않았지만 2천만 원 이상, 미니멈 2천만 원 금액을 지급할 책임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해야 된다. 2천만 원 체크해 두시고, 자, 운송사업자는 화물, 자동차 차별로 각각 가입시켜야 되고, 운송 주선 사업자는 주선만 하니까 차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자별로 가입해야 되고 되겠죠. 운송 가맹 사업자는 만약에 소유를 했으면 얘도 차별로, 사업자별로. 그 외에는 차가 없으면 그냥 사업자별로. 그냥 이치에 맞게 해석하면 돼요. 해설 보시면, 자, 적재물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자가 운송 사업자인 경우에는 얘는 차가 있을 거잖아. 지차로 움직여나 차별로, 화물 차별로 가입해야 되고요. 5번도 운송 주선 사업자는 차가 없는데 어떻게 이래? 사업자별로 가입하는 거죠. 그죠? 차가 없는데 자동차별로 가입하라고 한다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뭐라고 하죠? 그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잖아요. 차도 없는데 이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됐고, 4번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야, 너 차 빼. 몇 대 빼. 너 지금 사고 내고 지금 차 그렇게 많이 운행할 거야? 몇 대 빼라 너. 이렇게 하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 계약 등을 해제해줘야죠. 차가 없는데 계속 보험 계약만 있어? 그죠? 4번 선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이런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으면 책임보험 계약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제를 못하니까 다음 각호 중 6호에 해당하니까 얘는 책임보험 계약 해제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감차 조치 명령 받아서 차가 없는데 보험 계약은 해제하지 말래. 또 보험비만 계속 나가는 거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66번 경영의 위스탁. 1번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건 그냥 명의 대여잖아요. 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능한 거죠. 아니, 전부를 위탁할 거면은 운송사업자 왜 허가받았냐고. 그러니까 일부만 가능하다. 2번 위탁 계약의 기간은 최소 2년은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겠죠. 위탁 차주한테 2년 이상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1년으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죠. 3번 위탁 계약의 내용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틀렸죠? 자,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분에 한정. 다른 건 인정해주고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많이 다룬 거죠? 수업 시간에서도. 4번 분쟁조정협의회가 위탁 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면 되는 거지. 저는 다른 법대로 할 겁니다. 조정 안 받을 거예요. 소송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4번 틀렸죠. 5번 운송사업자가 위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탁 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날짜 바꿀 문제였죠. 정답은 15일이죠. 그래서 나올 만한 부분에서 많이 나와준 문제죠. 경영의 위탁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별표 치시고 모든 문장 다 중요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뭐 금년도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올 만한 문제가 있고 금년에 나와도 내년에 똑같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짚어드릴 테니까 66번 같은 거는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오잖아요. 이 문장 몇 개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67번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넘어갔네요. 자,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자, 괄안에 들어갈 내용. 자, 다수의 소유자,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는 임시시장입니다. 우리 뭐 정선장, 뭐 7일장, 5일장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시시장이고요. 자, 체인사업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계속적인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그리고 협업 그리고 공동 얘는 임의 가맹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체인 사업도 이제 본문 이제 원 교재 가셔서 조금 형태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 가맹점형의 키워드는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그리고 협업 그리고 공동 이게 등장하면은 임의 가맹점형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정답은 4번. 자, 68번. 잘 나오는 애죠, 얘. 아,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별표 하나 해주고. 자, 산자부 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죠. 5년. 자, 2번.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는 자, 뭔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뭔가 틀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냥.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 방안.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3번. 자,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번 보시면 산자부 장관이죠. 산자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 마치 좀 시행 계획, 기본 계획이 아니라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산자부 장관이죠. 매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더 잘 나와요. 매년. 2년, 경년이 아니라 매년 하는 거예요. 4번. 시도지사는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자, 여기를 결국 날짜로 장난치는 거. 다음 연도 1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이죠. 2월 말. 참 아주 물류관리하는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하고 있네요. 역량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사실 역설법이었죠. 네, 어쨌든 4번도 이 날짜로 장난쳤고요. 자, 5번. 얘가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5번.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